네, 안녕하세요.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용 실장입니다. 예고해드린 대로 스마트튜브 TV에서 매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번 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, 서울시에서 분양 예정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5개 단지를 선정했고요. 그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5개 단지를 선정했었고, 이 결과를 입지 분석과 상품 분석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문조사 정리는 빠숑의 해당 답사기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정리해놨고요. 요장표입니다.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5개 단지를 한 번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900분 투표해 주셨었고요.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. 일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각 5개 단지의 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지 보기 1번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둔촌주공 아파트로서 기억을 하는 아파트일 텐데요. 사업 개요는 제가 뭐 따로 쭉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다 나와 있고요. 일단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단지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큰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둔촌주공 아파트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입지적인 장점들도 있죠. 하지만 이제 이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기다렸던 이유는요, 딱 하나입니다. 일반 분양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제 5일 이제 특별 공급 시작해서 5일, 6일 이제 청약을 할 텐데, 청약 결과에 대해서 지금 논쟁들이 막 붙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응답자들, 그러니까 이 잠재 수요층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도 스마트튜브 여기 유튜브에서도 설문조사하고 여기 봤습니다.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, 댓글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있는 것들을 서칭을 해서 다 모아봐요.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많은지. 둔촌주공만큼 논란이 많았던 이런 단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. 최근에 와서는 청약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쟁들이 많고요. 그 논쟁의 중심지에서는 언론사들 의 기사 뉘앙스들이 아마 뭐라 그럴까요? 참고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약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봐요. 청약이.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큼 높으냐는 두 번째 문제일 텐데, 이게 미분양이 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, 이 응답자들이, 그러니까 이 둔촌주공의 청약을 좀 일반인들이 예측하는 것들 중에 근거가 대부분 뭐냐면요, 언론사 기사들을 갖다가 링크를 붙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지코노미 피셜,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매경 피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언론사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, 그럼 본인들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저는 맞히는 능력은 없는데,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. 둔촌주공 아파트를 왜 기다렸습니까? 말씀드렸잖아요. 기회가 저렇게 4,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분양이 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? 한 단지에서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둔촌주공과 거의 이제 비교하는 단지 중에 하나가 헬리오시티입니다. 헬리오시티가 9,510세대였는데 일반 분양분이 1,000세대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초소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아서 일반 분양분이 적었단 말이죠. 근데 이 아파트는 조합원 숫자도 많아요. 6,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여기 다 이제 개요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개요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. 일반 분양분이 원체 많기 때문에 12,000세대까지 가는 것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12,000세대에,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숫자는 아마 헬리오시티 쪽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.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많다 보니까 12,000세대까지 늘어났던 것들이고, 헬리오시티는 10,000세대가 안 됐던 것들이죠. 그런 차이들도 있다는 것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상품의 질이라든지 입지의 질을 분석하기 전에 수요층을 먼저 봅니다. 수요층들이 과연 누구일까인데 3년을 기다렸단 말이죠. 왜? 이 물건 때문에.
청약 가점이 애매하신 분들, 특히 강남권에 살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단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요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, 그 남아 있는 수요층들이 지금 아마 이 청약들을 넣게 될 텐데, 이게 뭐 완판이 될지 미계약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, 계약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. 왜냐하면 3년 동안 기다려온 잠재 수요층이 많다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설문조사 통해서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청약 결과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들보다는 과연 이것들이 청약이 된 다음에 어떤 영향들을 줄 것인가, 이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둔촌주거 입지 설명은 더 이상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원체 많이 했고요. 저도 많이 언급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언급을 하셨을 것 같고 언론사에서도 거의 매일 한두 개씩은 쏟아져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들 청약 경쟁률 미분양, 분양 맞추는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하셔도 여러분들은 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신청할 사람들이 최소한 몇만 명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예측하거나 그런 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단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. 감정이입하지 마세요. 감정이입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 나옵니다. 저는 둔촌 주공에 거주할 생각도 없고 청약을 넣을 생각도 없어요. 저는 전혀 없는데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둔촌 주공의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요.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웠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지잖아요. 그럼 정말 멋지게 만들었으면 더 좋을 텐데 이제 앞으로도 저 정도 규모의 단지는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저 멋진 어떻게 보면 조건의 단지들을 너무 일반적으로 만들었죠. 일반적인 수준으로. 그게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웠어요, 그냥. 그래서 저는 둔촌주공 아파트 이후에 지금 좀 진도가 좀 남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멋있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 조감도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한남 뉴타운 조감도도 멋있잖아요. 일단 반포주공 1단지 조감도 멋있죠. 여기 지금 경리상도는 아니지만. 그리고 한남 3구역도 너무 멋있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 한남 2구역인데 한남 2구역은 둔촌주공 아파트의 10분의 1 크기거든요. 10분의 1 크기인데 눈이 그쪽에 훨씬 더 많이 가. 그럼 이건 뭔가 좀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둔촌주공은 이 상품성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나쁘다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했다는 것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. 강남인데. 그래서 좀 그것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. 너무 단지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의 수준 차이도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잠재 수요자 평가를 한번 읽어볼게요. 둔촌이 대단지이기도 하고 중상층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 때문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하셨고 이게 일반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. 중상층들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고 가격대고 그리고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둔촌주공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둔촌주공이 청약한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거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거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이거든요.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우수하신 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입니다. 저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거든요. 저게 수요예요. 잠재 수요층. 왜냐하면은 나는 청약할 생각이 없어요. 근데 둔촌주공을 청약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. 그 자체가 인지도고 인지도는 기본적으로 수요의 밑바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아파트의 잠재 수요층이 몇 개인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인지도가 올리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지들 들어봤을 때, 이 단지는 내가 잘 모르는 단지였네?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단지들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, 둔촌주공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도 다 알아. 전 국민이. 부산 분들도 알고, 제주 분들도 알고요.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, 교포 중에서도 둔촌주공은 다 알 겁니다. 왜? 뉴스에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 것들. 그래서 이게 2번을 응답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인사이트 갖고 계신 분 같아요. 3번. 3년을 기다릴 만한 단지였다. 아까 말씀드렸죠. 3년 동안 한 번도 아파트 검색어 순위에서 1등을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. 그만큼 좀 유명한 단지였다는 것들이고요. 네 번째가 50점대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왜 청약이 밀린겨? 이게 좀 아쉬운 것들이죠. 왜냐면은 3년 전에 청약을 하려고 했을 때
여기 나왔던 원룡이님이나 IFP님이나 뭐 열정로진님이나 청약 전문가들 있잖아요. 그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봤었는데 40점대면 가능할 거였었어요. 3년 전에. 그러면은 그때 분양했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거의 한 50점도 좀 살짝 불안하죠. 60점 전후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을 기다렸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가점은 더 올라갔고 이 둔촌 주공에 대한 인지도는 더 올라갔고 대기 수요는 더 많아졌죠. 왜? 그동안 청약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정리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입주권이라도 거래가 가능하게 해주시라. 뭐 입주권이 곧 가능하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본인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 당첨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점제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추첨제 내지 혹은 그냥 입주권이라도 좀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둔촌 주공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둔촌 주공 네, 정식 명칭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.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잠재 수요층들의 평가를 받습니다.